대홍수 이후 우르일 왕조.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가 이라크의 티카르주의 우르일 왕조 유적지를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2000기가 넘는 무덤과 10여 기에 달하는 왕릉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원전 2600년경 왕과 왕비들이 묻혀있던 장소로 왕의 황금투구와 단검, 여왕의 머리 장식, 홍옥수, 청금석 보석류, 황금 순양 등 메소포타미아를 상징하는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르 왕릉에서 무덤이 발견되고 유물이 나온 것으로 보아 메산네파다보다 앞선 시기에 선대왕으로 메스칼람두구와 아칼람두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칼람두와 메산네파다는 메스칼람두구의 아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 마리에서 발견된 푸아비 여왕 구슬에 새겨진 비문에 따르면 푸아비의 남편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지도자로서 여겨지는 푸아비 여왕의 호화로운 무덤도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브리티시 박물관에 우르 왕릉에서 출토된 푸아비의 장신구와 인장 이미지가 소장 전시되어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박물관에는 푸아비 무덤에서 나온 구슬 목걸이와 서령문자, 인장 자료를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마리 출토 서령문자 비문 자료 일부가 소장되어 있으며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푸아비 여왕의 이름이 새겨진 구슬 비문을 재현한 모습이에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령문자가 구슬 표면을 따라 새겨져 있으며 푸아비 여왕 또는 귀부인 푸아비로 번역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왕권과 신성한 여성적 권위를 함께 나타내는 칭호로 해석됩니다. 수메르 사회에서 NI에는 여신 이난나 니누르사그처럼 여성 신적 존재를 지칭할 때도 쓰였습니다. 따라서 푸아비의 이름에 NIN이 붙은 것은 그녀가 왕권과 신성성을 동시에 가진 인물로 여겨졌음을 암시합니다. 푸아비의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되어 금청금석 홍옥수 등 당시 최고급 보석이 다량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왕권과 신성성을 보석으로 표현했음을 보여주며 당시 수메르 사회에서 여성 통치자의 위상을 잘 드러냅니다. 푸아비 여왕은 기원전 2600년경 메산네파다보다 약간 앞선 시기의 인물로 평가되며 마리에서 발견된 구슬 비문은 그녀가 독립적인 여왕으로서 국제적 권위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런 유물은 당시 여성 통치자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로 우르와 마리 같은 도시 간 교류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메산네파다는 메스칼람두구의 아들이며 메스칼람두구가 왕조의 창시자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왕 목록은 우르크 제1왕조의 마지막 통치자 루갈키투는 우르의 메산네파다에 의해 전복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기를 든 우르크가 쓰러졌고 왕권은 우르로 옮겨졌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2600년경으로 우르에서 메산네파다가 왕이 되어 8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메산네파다의 왕권 상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라피스 라줄리 장식은 수메르 왕들이 즐겨 사용한 재료로 금은 신성한 권위와 불을, 라피스 라줄리는 하늘과 신의 세계를 상징했습니다. 메산네파다의 왕관과 목걸이에 이 두 재료가 함께 쓰인 것은 하늘이 선택한 왕이라는 그의 이름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홀이라는 왕의 지팡이는 신의 권위를 위임받은 통치자의 상징입니다. 홀 끝의 신상 조각은 왕이 신의 대리인임을 나타내죠. 수메르 왕들은 자신을 신의 목자로 묘사했는데 홀은 바로 그 역할을 상징합니다. 황금 허리띠와 소 문양에서 소는 풍요와 힘의 상징으로 수메르 예술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허리띠 중앙의 황금소는 왕권의 안정과 도시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왕권의 신성성과 인간적 권위가 결합된 수메르적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메산네파다는 신의 선택을 받은 인간으로서 신정과 도시를 연결하는 존재였죠. 그의 모습은 신화와 현실의 경계에 선 왕이라는 수메르 문명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우르 제1왕조의 정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가 체제라는 수메르 문명은 여러 도시-국가가 경쟁하는 구조였는데 메산네파다의 등장으로 우르가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도시를 지켰고 페르시아만을 통한 무역로를 확보해 경제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왕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질서를 대표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종교 구조와 왕권 신성화로서 수메르는 신전 중심 사회였습니다. 도시의 중심은 항상 신전 지구라트이었고 왕은 신전의 최고 관리자로서 신의 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메산네파다는 신전 제사를 강화해 왕권을 신성화했습니다. 왕의 권위는 곧 신의 뜻을 이어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늘이 선택한 영웅으로서 그의 이름 자체가 왕권의 신성성을 강조합니다. 백성들은 왕을 단순한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왕권 이동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길가메시가 상징하는 신화적 왕권은 우르크에 남았고 메산네파다가 상징하는 현실적 왕권은 우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신화적 전승과 현실적 정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독특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왕권 이동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수메르 문명의 전성기를 새로운 도시에서 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메산네파다의 이미지는 단순한 초상이 아니라 왕권의 신성화와 정치 종교적 권위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그는 현실의 왕이었지만 그의 이름과 상징은 신화적 의미를 띠며 수메르 문명의 전성기를 우르에서 이어갔습니다. 메산네파다의 아들 메시카 왕눈이 왕이 되어 3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엘룰루가 25년 동안 통치했고 발루루가 3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4명의 왕이 총 171년 동안 통치했다는 기록은 실제 연대에 잘 맞지 않고 신화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를 든 우르가 쓰러졌고 왕권은 아완왕조로 옮겨졌습니다. 우르 제1왕조는 수메르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연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조 시대의 왕릉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이 시기에 대외 무역이 특히 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재료들이 외국에서 유입되었는데 홍옥수는 인더스 문명이나 이란에서,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의 바다흐샨 지역에서, 은은 터키에서, 구리는 오만에서, 금은 이집트, 누비아, 터키 또는 이란과 같은 여러 지역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르 제1왕조는 그들의 무덤의 화려함에서 알 수 있듯이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르가 인도와의 무역을 위한 주요 항구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왕조시대 왕릉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이 시기에 대외 무역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기원전 2600년경에서 2450년경의 우르 무덤에서는 인더스 문명에서 유래된 홍옥수 구슬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인더스와 메소포타미아 관계의 한 예시로 보입니다. 특히 흰색으로 애칭된 디자인의 홍옥수 구슬은 하라파인들이 개발한 기술로 제작되어 인더스 문명에서 수입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우르의 작업장에서 아름다운 물건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키시 왕들의 매장이 덜 호화로운 것과 비교됩니다. 높은 뱃머리를 가진 수메르베는 인더스 지역으로 여겨지는 멜루아까지 무역을 위해 항해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에 따르면 우르 제1왕조는 결국 멸망했고 권력은 엘람의 아완 왕조로 넘어갔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2300년경에서 기원전 2340년경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검색 창제 EH 안소니